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협에 방문한 은경이는 목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맡기려고 한다. 자, 첫 번째, 정기예금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넣어두는 거죠.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타는 방식입니다. 은경이가 고른 상품은 단리예요.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이 뒤에 또 보면은 복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복리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단리라는 것은 뭐냐면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즉 지금 원금이 5천만 원이죠. 이자가 1%다 라고 한다면 이자는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있고 이자를 받았다. 그럼 5,05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원금이 최초 원금이 기준이 되기, 단리는 최초 원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5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첫 번째 이자 50만 원, 두 번째 이자도 50만 원, 세 번째 이자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복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할게요. 자, 월 이율이 0.6%이고 기간은 15개월이다 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에 0.6%가 얼마인지를 일단 구하고 거기에다가 15개월 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받는 이자가 얼마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0.006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자입니다. 월 이자. 월 이자가 얼마냐? 30만 원이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15개월 동안 넣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답은 1번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유속 10m/초로 흐르는 강물에서 유진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있다. 배가 내려올 때의 속력이 올라갈 때의 속력의 1.5배와 같을 때 배 자체의 속력은 몇 m/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뭐 상식적인 수준인데, 배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배의 속력에다가 유속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배의 속력에다가 유속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려가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유속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력이 바로 올라갈 때 속력의 1.5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올라갈 때가 x 플러스 10이고 내려갈 때가 x 마이너스 10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가 얘의 1.5배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같다. 양쪽에다가 2 곱해서 정리하면 2x 더하기 20, 이쪽은 3x 마이너스 30, x는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배의 속력은 50m/초 2번이 된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N은행의 예금 상품의 내용이다. A씨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을 때 만기 시 받을 이자 금액의 합계는 이랬는데 복리로 되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초 원금에 대한 이자만 쌓이는 것이고, 복리는 뭐냐면 최초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해지면 최초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요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짝 봤을 때 5천만 원으로 보셨잖아요. 그죠? 이자 1%다. 5천만 원의 이자가 1%. 됐죠? 그러면은 단리의 경우는 5천만 원,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자가.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0, 1. 요게 이제 최초 이자가 되고, 두 번째라도 얘를 받고 세 번째라도 얘를 받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복리다. 그러면은 얘가 달라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자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요 이자를 더해서 그 다음 거는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더하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단리는 최초 원금만 가지고 보시면 되고, 복리는 원금이 바뀌어요. 됐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계산을 하라고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계약 기간 1년이고 저축 금액이 10만 원이다. 거치 시기고 금리가 10%예요. 근데 6개월마다 복리로 지급이 되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1년이라면은 이자가 2번 붙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 금리가 연 10%면 6개월이면 몇 프로예요? 네, 5%입니다. 5%. 그러면 첫 번째 1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5%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1 더하기 0. 그렇죠? 10만 5천 원. 요게 이제 원금에다 이자를 더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자가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만 5천 원. .05 다시 한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최종 금액이 나오죠. 11만 250원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자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1250원 요게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근데 복리, 단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간을 주고 그 개수만큼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벌써 2년만 되더라도 시기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게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는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10번 곱했을 때, 그러니까 10번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는 줍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한번 가볼게요. N 중학교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봤다. 1학년 2반의 전체 평균이 72점이고 2반 정원은 15명이다. 중간고사 평균 50점과 60점 받은 학생 수는 같고 아래의 평균 점수표를 참고했을 때 60점을 받은 학생은 몇 명이냐? 일단은 50점하고 60점을 받은 학생 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세요. 평균. 이 평균이라는 것은 총점, 총합이죠. 총합. 총합이라고 할게요. 점수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총합을 전체로 나눠준 겁니다. 됐죠? 만약에 전체가 고정이 돼 있다면 평균이 커지면은 총합도 커지고요. 평균이 작아지면 총합도 작아져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평균을 총합으로 바꾸거나 총합을 평균으로 바꾸거나 요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나오면 총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라고 했냐? 1학년 2반의 평균이 72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에요? 15명. 15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명. 5명은 10명의 절반. 자, 1080점이 됐습니다. 됐죠? 60점을 받은 사람의 수를 X라고 하고요. 50점을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점을 받은 사람은 일단 70점, 80점, 100점 다 합치니까 10명이네요. 그러면은 90점 받은 사람을 Y라고 해도 되지만 50점, 60점, 90점을 다 더해서 5명이 되니까 60점이 X다. 그럼 50점도 X, 90점은 O-2X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한번 이제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70점이 5명, 350이죠. 그 다음에 80점이 4명, 320점이죠. 100점이 1명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770점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점, 60점, 90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1080에다가 770을 빼면 되는 거죠. 310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60점이 X, 50점이 X, 90점이 O-2X 이랬으니까 요 점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50X, 60X, 90 곱하기 O-2X. 정리를 한번 해보면
110, 180, 450 마이너스 140 x가 180, 140이 아니라 7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에요. 2명.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근데 요 형태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정형화된 식을 세운다라기보다는 대입을 해서 가도 됩니다. 애초에 90점이라는 것 자체가 5-2x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값이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1 또는 2입니다. 그래서 x에 1 넣어보고, 즉 60점이 1명이다 또는 60점이 2명이다 이렇게 놓고 해보면은 답이 조금 더 빨리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명,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은 1의 양 문제입니다. 1의 양.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A 사원이 혼자 하면 7일, B 사원이 혼자 하면 9일이 걸린다. 3일 동안 두 사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B 사원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나머지는 A 사원이 혼자 처리하게 되었다. A 사원이 남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에는 며칠이 더 걸리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 A는 7일이 걸려요. B는 9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둘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7, 9, 63이죠. 서로 소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일하는 양은 9씩 일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7, 9, 63이니까. 그 다음에 B는 7씩 일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3일간은 같이 한대요. 그죠?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A 혼자서 해요. 혼자 한 게 얼마냐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자, 요게 63. 전체 일의 양이니까요. 자, 정리해보면은 48 더하기 9x 63이고요. 9x가 15입니다. 15. 그럼 x는 1점 얼마네요. 맞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며칠이 더 걸리겠는가 그러면 일단 1일은 아니잖아요. 1점 며칠이기 때문에 2일이 걸린다. 중간에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20번은 실제로 출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도형과 관련된 넓이나 부피의 내용들은 상식선에서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은 정육면체 건널비는 이랬는데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정육면체에는 정사각형 6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건널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억해 두세요. 건널비라는 것은 전궤도상의 넓이. 겉의 넓이에요. 겉의 넓이라는 게 전궤도상의 넓이거든요. 전궤도 펼쳤을 때 넓이입니다. 그럼 펼치면은 정사각형 6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x제곱 이게 정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게 6개가 있다고요. 맞죠? 근데 그게 지금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96 이란 얘기고 x제곱은 16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긴 하지만 4죠. 한 변의 길이가 4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부피.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4의 세제곱이니까 64. 단위가 있었나요? 있었네요. 세제곱 센티미터. 의미는 없었어요. 단위는.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정육면체 건널비는 6x제곱, 부피는 x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모서리 길이 합. 그러면 모서리는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있거든요. 그래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72. 정리해보면은 모서리의 길이는 12개, 그 다음에 정육면체 건널비는 6x제곱. 그죠? 그 다음 부피는 x제곱.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 다음 23번 한번 가보죠. 자, 23번은 땡땡 지역 바자회의 경품 추첨 바구니 A와 B의 경품권이 있다. B 바구니에서 경품권 2장을 빼서 A 바구니에 넣으면
A 바구니에서는 B 바구니의 2배만큼의 경품권이 생긴다. 반대로 A 바구니에서 경품권 2장을 빼내 B 바구니에 넣으면 B 바구니와 A 바구니와 B 바구니의 경품권의 수가 같아진다. 이 경우 A, B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경품권은 모두 몇 장이냐? 자, 일단 보세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보셔도 되고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A에서 2개를 빼서 B에 넣었더니 같아졌대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애초에 A가 B보다 몇 개가 많다는 얘기예요. 4개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4개가 많으니까 2개를 주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A, B 모두 몇 장이냐? 그럼 A를 X 더하기 4, B를 X 이렇게 놓으면 이제 2장을 빼서 주면은 X 플러스 E 같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거꾸로 여기서 2장을 빼서 여기다 붙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2배라고요. 어렵게씩 세우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x-4 x는 10 그래서 14, 10이니까 24 3번이 되고요. 요거는 실제로 첫 번째 거로 가셔도 돼요. 첫 번째 건 뭐냐? 여기서 2장을 빼서 얘한테 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배가 됐대요. 2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는 이러면 되죠. 그죠? 됐죠? 2장을 빼서 얘한테 주면 얘는 2x가 되고 얘는 x가 되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2장을 빼서 얘한테 줬다. 그럼 2x-4 x 플러스 4죠? 됐죠? 자, 그럼 넘어가고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x 넘어가면 8. 교수님 다른데요? 괜찮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10이 되죠. 여기는 얼마예요? 14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거를 기준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쉽겠어요. 어차피 방정식, 응용 계산은 식 세우는 게 관건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24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 이 동전들이 총 14개다. 2250원이라면 5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3개예요. 50원짜리가 몇 개인지,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500원짜리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게 3개죠. 근데 식은 딱 봐도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전들의 개수의 합이 14개다. 그 다음에 금액의 합이 2250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죠. 왜 구할 수가 없죠?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니까. 근데 이거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용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부정방정식. 정방정식이에요. 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은 경우 또는 식이 더 많은 경우인데 식을 더 주는 경우는 없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같을 때 그때를 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됐죠? 보통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나? 2개로 갈리는데 우리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2개로 갈린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지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합시다. 그것은 아님. 됐죠? 이건 미지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 식을 물어봅니다. 식. 얘가 얼마다 절마다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얼마냐 각각이 얼마냐가 아니라 주어진 식 얘는 얼마가 될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식의 값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식 대신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이제 문제를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를 사서 풀어보거나 하거든요. 해보면은 대체로 이쪽이 많아요. 이런 유의 문제들은. 근데 간혹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됐죠? 이제 그것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자 어떠한 조건 주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 세 개, 식은 두 개인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전들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전들의 개수는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 아주 깊이 갔어요. 이 문제 보고서 멘붕 오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14개가 있다. 그러면 식이 50x 더하기 100 y 더하기 500 z 해서 225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4개죠. 이런 문제는 분명한 건 뭐냐면 x하고 y하고 z의 값은 정해져 있고 대입하면 2250원이 된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일단은 x는 홀수가 돼야지. 당연히. 왜 그럴까요? 50원으로 끝났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결과가 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러면은 꼭 기억하세요. 큰 수가 기준이다. 큰 수가 기준. 지금 우리 해설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 막 구하고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래요 문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 넣으시라고. 됐죠? 적당한 숫자를 집어 넣으면은 오히려 더 빨리 구해집니다. 왜냐? 잘 보세요. Z가 5일 수는 없어요. 5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Z가 될 수 있는 게 애초에 얘가 4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그죠?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얘가 0이면은 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될 수가 없어. 주어져 있는 동전 가지고. 자, 그럼 적당한 숫자로 시작합시다. 4개는 분명히 아니야. 그죠? 4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Z가 3인 경우 가볼게요. 1,500원이죠? 그럼 얘네 가지고 얼마 만들어야 돼요? 750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750원. 자, 남은 동전의 개수는 11개가 남았어요. 됐죠? 자, 얘 가지고 750원 만들려면 X 요게 13개. 자, 봅시다. X 더하기 Y가 11니까 X가 9개. 얘가 2개. 9개면 450원. 2개면 얼마예요? 200원? 안 돼. 맞죠? 왜냐면 750원이 있어야 되니까. 아,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X가 7이고 Y가 4면 350원. 맞죠? Y는 400원.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X 50원짜리 동전 몇 개냐 그랬으니까 X 7개입니다. 자, 결론. 얼렁뚱땅 답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운이 좋게 답이 나온 느낌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요 Z가 3이라는 거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 좋게 3이어서 된 게 아니라 4를 안 하고 3부터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4면은 2,000원이 되니까 얘네가 아무리 아등바등 해도 14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3개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2개겠죠. 1개나 0개는 절대 아니고. 됐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구나. 아, 되게 어렵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방정식은 조건이 추가가 돼 있다. x, y, z가 0 또는 자연수라고 해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고 큰 수 기준으로 가니까 z부터 본 거고요. 얘가 홀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7이냐 9냐 7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갔던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식 자체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요거는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30번 한번 가볼게요. 30번. 자, 30번의 경우는 K고등학교 운동장은 다음과 같이 양끝이 반원 모양이다. 한 학생이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를 돈다고 할 때 학생이 달린 거리는 몇 미터냐. 그리고 원주율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려볼게요. 반원이죠? 반원 쭉 가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운동장 한 바퀴 돌았다는 말을 뭐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를 돌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가 50이에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양끝이 반원 모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50을 지름이라고 합니다. 지름.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죠. 우리가 원의 넓이다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그다음에 원의 둘레다 그럼 2파이 r이라고 했을 때 그 r을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름은 이 r인 거죠. 이 r을 보통 반지름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직선 코스의 길이가 90이에요.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학생이 달린 거리는 몇 미터냐라는 것은 요 선들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둘레. 끝났어요. 끝났다. 일단은 위 아래가 90이잖아요. 90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90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의 둘레가 문제인데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예요? 2파이 r입니다. 2파이 r. 2파이 r인데 요 2파이 r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파이 곱하기 2r. 왜 굳이? 얘가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인 거예요. 반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온전한 원이 되잖아요. 둘레로만 본다면 파이 곱하기 2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파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3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에다가 150을 더했다. 3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 도형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수업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 문제는 그리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니어도. 정육면체가 뭐였지?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육면체 건널비가 뭐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자료 해석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계산입니다. 왜냐면은 이해만 되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 증감을 나타낸 자료이다. 경공업 제품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수출액 증감률은 그랬습니다. 증감률 아주 단골이죠. 자료 해석에서 물어보는. 근데 보통은 증감률로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선택지가 4개 또는 5개라고 했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를 보통 의미해요. 증가율이나 감소율, 증감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네? 라기보다는 선택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큽니다. 됐죠? 자, 볼게요. 일단은 증감률, 증가율 공식 한번 볼게요. 증가율은 직전 연도 분의 당해 연도 마이너스 직전 연도 곱하기 100입니다. 즉 직전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되는 연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연도 대비해서 얼만큼 그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증가량이거든요. 위에 있는 게 증가량. 그렇죠? 증가량입니다. 증가량. 그래서 직전 연도 대비 증가량이 얼마냐? 그게 바로 증가율 공식이고, 그 다음에 감소율은 뭐예요? 감소율. 이런 거예요. 감소율 보면은 계산을 해봤더니 증가율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증가라고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5% 증가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5% 감소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증가율과 공식은 일단은 맥은 같아요. 직전연도분의 당해연도 마이너스 직전연도 곱하기 100.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건 증가율 공식이고 마이너스 5% 증가를 5% 감소로 얘기하려면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를 지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바뀌니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증감률 있잖아요. 증감률. 증감률은 다른 말로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변화율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증가율과 맥은 같습니다. 직전 연도분의 당해 연도, 직전 연도. 똑같아요. 다만 뭔 차이가 있냐? 얘가 만약에 7% 증가했다. 그러면은 7%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 9% 증가 또는 9% 감소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9% 변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무조건 양수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9%가 나오면은 9% 변화. 7%가 나오면 7% 변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는다.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 요소가 경공업 제품이에요. 경공업 제품에서 15년도의 수출액 증감률이니까 수출액이 29397이었거든요. 29397. 맞죠? 자, 얘가 좀 얼마로 변했냐면은 36829로 변했습니다. 36829. 됐죠? 그러면은 얘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증가율로 하나, 증감률, 변화율로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29397 분의 36829 마이너스 29397 계산하시면 곱하기 100 계산을 하시게 되면 29397 분의 자, 이런 거는 쪼갤 필요가 있어요. 숫자를. 자,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그냥 빼면 되죠. 7. 그 다음에 829에서 400을 빼고 3을 더하세요. 또는 829에다가 3을 더하고 400을 빼세요. 자, 그러면 4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 값이 대략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곱하기 100을 빼먹었네요. 자,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요 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게 되면 한 25% 초반이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